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 요즘 정치권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이제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해서 이 퍼퓰리즘 논란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뭐 올리면 좋죠. 올리면 좋은데 네. 문제는 뭐 기초연금이니 국민연금이니 무슨 연금이니 다 재원의 문제잖아요. 돈. 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도 꾸준히 재원 고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막 우리가 올리고 싶어, 올려주세요 한다고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네. 그 관련해서 어떻게 솔루션은 뭐 없는지 전문가분을 모셔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재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솔루션을 저희에게 주고 가셔야 돼요. 네. 솔루션이라 그러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노인연금, 뭐 고령연금, 기초연금, 뭐 무슨 연금 이렇게 용어가 분분해요, 다양하고. 네. 우리나라의 이제 노후소득 보장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보장 제도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천명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무엇을 하느냐와 해당하는 것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을 만들어서 보호를 네. 하는데 네. 첫 번째 기둥에는 사회보험제도가 있고 네. 두 번째 기둥에는 공공부조제도가 있고 세 번째 기둥에는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고요, 전형적인. 그래서 전체 국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이 제도들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제도는 우리가 매달 기여를 하고 이후에 연금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수급권이 발생하는 거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플 때 지원을 받고 있죠. 반면에 공공부조제도는 현재 빈곤한 상황에 놓여 계신 우리 네. 국민들을 살펴주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 제도는 기여하지 않고도 국가가 우리가 낸 주는 세금을 거네요. 갖고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신 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우리가 기여를 하면서 나중에 수급권이 확보되는 제도고 기초연금은 사실은 기여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빈곤한 노인분들에게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초연금의 경우에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도 헷갈리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이게 뭐 중복이라 그런 건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네.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분명히 보편적인 사회보험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공공부조 제도로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제도의 목적은 약간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소득보장 제도고 기초연금은 사실은 이제 빈곤층에 있는 노인분들의 소득보장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제 88년 제도가 들어와서 수급자가 발생한 이후에 보니까 이 급여를 못 받으신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08년도에 맨 처음에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노인들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나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이슈가 돼서 2014년도에 기초연금으로 이게 전면 전환이 되는데 그 당시 이슈가 그거예요. 모든 노인에게 원래 주겠다고 대선 공약에서 약속은 했는데 실제로는 상위 30%를 자르고 70% 노인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급받으시는 분들도 상당수 여기에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그럼 여기 포함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일단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소득자산 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은 자기 연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봐서 일정 수준 이하에 계신 분들만 비율적으로 감액해서 받게 되니까 네. 이런 속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딱 결론만 보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아받아? 다 못 받아? 이런 오해가 생기는 그런 사정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건 국가의 잘못도 있는 거죠.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리든가 아니면 정말 특정 정책의 목표에 맞게끔 제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모호하게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또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연금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평균 연금 급여가 한 40한 중반대? 50만 원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연금은 그동안 이제 계속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연금 납부 안 하고 큰 차이 안 나니까 나 연금 납부 안 할래. 그래서 이 연금 가입 의지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2014년도 기초연금이 다 주겠다는 약속이 깨지고 70%로 갈 때 모두에게 주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했던 주장이에요. 70%라는 게 이제 그 하위 소득 70%, 하위 상위 70%? 30% 자르고 아하. 하위. 직장 가입자이신 분들은 강제로 이거는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납부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좀 없을 때 좀 적극적으로 이걸 안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자꾸 보니까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오르는 것 같다라는 오해가 생기시면 기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맞아요.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예전의 주장인데 사실 이제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평균의 그 수급액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높지 않아요, 아직. 네. 그런데 이 받으시는 분 중에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만 추려서 평균을 내보니까 9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납부하신 분, 올해 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수급자도 탄생을 했거든요. 네, 기사 봤습니다. 예, 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나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하나 더 기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선택은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 들어봤을 때 기초 노인연금 인상에 대해서도 좀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이 사실은 현재 지금 당장 빈곤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을 도달하게끔 하는 데 필요한데 문제는 기초연금을 어떤 제도로 운영할 것이냐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노인분들에게 다 드리고 후자 노인분들을 세금으로 걷어가면 되거든요. 캐나다가 그 방식을 해요. 아니면 정말 기초연금을 우리가 이제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정 소득이 더 보완돼야 될 분들을 드리거나 국가가 공적연금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네. 슬라이드로 좀 제공하는 방식이든 그런 부분에서 좀 먼저 사회적 합의를 해서 어르신들도 이거면 이거 공정하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합의를 하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연금을 인상하게 되면 이거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원 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재원 마련은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OECD 국가 1위다. 네. 노인 빈곤율 1위다 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OECD 뭐 경제 성장률 등등 경제 지표 얘기할 땐 굉장히 상위권인데요. 사회복지 지출도 맨날 꼴등에서 바로 위 이 네. 수준이고 공적연금 지출 관련해서도 사실 맨 꼴등이에요, 이거는. 그걸 봤을 때 사실 재정적 여력이 아직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담당해야 될 부분, 현재 빈곤한 노인층, 그리고 사회보험으로 담당할 네. 부분은 우리가 장기 제도로서 양쪽을 균형 있게 잘 준비해 갈 수 있다. 우리는 네. 충분히 현재의 노인 빈곤도 미래의 노인 빈곤도 예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고갈되는 거 아니냐. 네네. 나 노후에 나왔는데 그거 믿고 살아야 되는데 네네. 그럼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네.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오해인
오해입니까? 생각하고요.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가 만약에 민간 이게 연금이면 재정이 고갈되면 줄 게 없을 거예요. 민간 회사는. 네, 민간 그쵸. 회사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대전제는 사회가 지속되는 이상 이 제도는 가는 거예요. 100만 원을 냈으면 난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저금처럼 생각하시는데 네. 국민연금 그게 아니고요. 세대 내 세대 간 연대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대 내에서는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재분배 효과가 이 안에 들어 있고요. 세대 간 연대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이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부분의 상당수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세대가 그거를 감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세대 간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재정이 얼마나 쌓여서 얼마 동안 얼마나 많느냐보다는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네.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 제도 우리나라 어떻게 바람직하게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출생 문제 때문에 우리가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래서 계속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특정 계층을 약간 특정 세대를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이 경제적 권력이 없으신 분들이 목소리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해갈 때 저는 이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도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젊은이들이 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도 뭐 아이를 낳는 것도 그냥 하는 거야가 더 이상 아닌 사회가 됐어요. 근데 노후가 되면 극단적 선택도 1위 하는 나라거든요. 자살. 그렇게 돼버리는 사회가 보여진다면 과연 이 사회에서 더 살고 싶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약속을 해야 된다. 어느 시기에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회 구성원도 국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걸 저는 확고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국민연금이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계속 개혁해 가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현재 빈곤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으로 보장해주는 이 듀얼 시스템이 잘 진행된다면 행복한 사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사실 연금 하면은 할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죠?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그래요. 만한 그리고 우리 실버 분들이 또 궁금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솔루션이 것 나온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또 부담스럽다고 하시니까 네, 좋은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내년 연금 개혁이 이제 본격화된다는데 뭐 고령자도 그렇고 전체 국민이 하고 만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개혁안이 나오길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려 볼까요? 100세? 톡톡!